예, 오늘은 글로시에서 나온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시 비타민 C 세럼, 글로시 세라마이드 4.0, 글로시 스킨 소프너. 글로시 비타민 C 세럼은요, 영국산 순수 비타민 C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C 세럼은 함량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으면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글로시는 14%의 충분한 함량으로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받은 안정화 공정 때문에 산화각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주름과 탄력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라마이드 4.0은요, 피부를 벽돌과 시멘트에 비유하자면 피부세포는 벽돌, 세라마이드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하죠. 세라마이드는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부족해질 수 있어서 보충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글로시 세라마이드 4.0은 4% 고함량 세라마이드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킨 소프너는요,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글로시 제품 모두 다 식약처의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글로시 제품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제 집사람이, 안사람이 쓰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문 전화는요, 010-7502에 8530입니다. 010-7502-8530 댓글 고정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님하고 네. 방송 진행하는 날입니다. 날이 엄청 추워서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게 한겨울에 계속 추울 때는 추운 거 몰라요. 맞아요. 적응이 돼서. 그런데 이제 날이 어느 정도 풀렸다가 새삼스레 그리고 꽃샘추위 뭐 이거 이런 게 훨씬 더 체감은 춥게 느껴지는 느껴져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내외로 해서 뭐 풀릴까요 또? 이제 좀 괜찮아지겠죠. 아이고 뭐 집까지 거 버텨봤자 뭐 이제 결국은 뭐 이거는 뭐 자연의 섭리는 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기다려 보면 태양이 꺼지지 않는 이상. 그래도 왠지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이제 약간 봄 같아요, 교수님. 그래도 봄처녀 오시네 오늘. 그렇죠. 오늘 우리 홍 박사님 준비해 온 거는 보니까 네. 부제가 살벌해. 그쵸. 부제가 22시간의 지옥. 예. 극강의 폭력성과 반사회성 인간. 네. 도대체 이런 범죄를 연출한 놈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맞아요. 일부러 내가 안 입고 그냥 놔뒀거든요. 네네. 한번 우리 홍 박사님 가보죠. 볼까요? 사실 오늘은 뭐 이렇게 막 어디 추격하거나 뭘 다투거나 이런 거보다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이렇게 나쁘고 폭력성이 높고 이렇게 반사회성이 높은 인간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같이 이제 가보면서 이 인간, 물론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런 거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7년도였거든요. 6월 26일. 여름이네. 예, 굉장히 이른 아침이에요. 오전 6시 20분쯤 됐어요. 예.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어디냐면 울산시 중구 소재의 한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딱 출동을 해보니까 거기 너무 참혹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뭐지? 그 당시에 이제 딱 그 출동을 하니까 그 집에 아파트잖아요. 그 집에 20대 젊은 남녀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경찰이 쾅쾅쾅 경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집에 있던 여성 2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여성이죠. 이 여성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 이 경찰이 이 집으로 출동을 했느냐 하니 이 여성이 구조 요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랑 같이 있으면서 네. 구조 요청을 문자로. 네. 어. 제가 요거 엄청 찾아봤는데 경찰에 왜 112도 요즘 교수님 전화 통화 못하는 문자로 상황에서는 가능해요? 문자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 경찰에 직접 구조 문자를 보낸 건지 아니면 지인한테 보내서 지인이 신고를 해준 건지는 조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2017년경 같으면요. 예. 이거 직접 문제 아니었을 겁니다. 아직 요게 활성화가 막 많이 되지는 이거는 아마 않아가지고. 지인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2017년경에는 다이렉트 아닌 것 같은데 내 예, 기억에.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 경찰이 이거 112 문자 신고를 받았는지 꽤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활성화가 좀 안 될 때긴 했더라고요. 지방청마다 또 다 달랐고 예, 그래서. 막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여성이 전화도 못할 지경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했건 간에 여성이 하여튼 신고를 문자로 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나 좀 살려줘, 경찰 좀 불러줘, 이렇게요. 예.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서 발견된 이 여성, 21살짜리 이 여성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물론 이게 지금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주 다행히도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 그나마. 그런데 몸이 막 피칠갑이에요. 아 공격을 엄청 받았구나. 예, 그 온몸이 막 만신창이에다가 거의 이 여성이 이게 그 혼이 거의 반쯤 나간 상태? 그러겠지. 예, 혼이 반쯤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여성의 상태뿐만 아니고 집안 상태를 봐도 한눈에 이 집에서 뭐 일이 있었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이 집에 여성 말고 남성 한 명 더 같이 있었다고 있었다며. 했잖아요. 이 젊은 남성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남성도 2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젊어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에요. 이 남자가. 그 집에 여성이 가 있었구나. 예, 물론 뭐 정확히는 이 집 아들이죠. 이 집에 이제 부부가 사는데 그 부부의 아들. 아들. 예, 아들. 젊은 20대 아들. 그런데 지금 여성 상태는 엄청 막 피칠갑에 여성이 정신이 나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쾅쾅쾅 하니까 이제 집주인인 남자가 문을 열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경찰을 보고 크게 동요를 안 해요. 문도 열어주고. 예. 뭐야? 이게 물론 당황한 기색은 있었죠. 경찰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근데 보통 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은 경찰을 딱 맞닥뜨리면은 뭐 우왕좌왕하거나 막 밀치고 도망가거나 도주 시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자는 경찰을 딱 출동한 경찰을 보더니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했다. 이 상황에서는 모르면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네 뭐. 그렇죠. 없잖아. 예. 근데 왜 이 새끼 도망도 안 가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 집에 젊은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있고 그 집은 가해자로 보이는 남성의 또 집이고 남자가 특별히 도망가거나 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본인 혐의도 대체로 인정을 해요. 그럼 이쯤 되면 피해 상황은 명백해요. 딱 떨어지지. 그죠? 피해자의 여성의 상태라든지 그 범인을 딱 저 남자다 이렇게 특정을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한테 피해 사실을 다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흉기 다 발견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예, 이제 현장 체포되고 일사천리로 바로 입건, 송치, 기소까지 쭉쭉쭉쭉.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냔 말이에요. 근데 상황만 보면 젊은 남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인 사이인가? 지금 이 연인 간에 좀 요즘 하도 또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이게 뭐 커플 간에 뭐 이렇게 좀 폭력이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사이? 이 두 사람은요. 전날 저녁에 처음 본 사이예요. 뭐야? 처음 본 사이예요. 처음 만나서 그 남자 집에 가 있었다는 거야? 예. 그리고 남자한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뭐지? 알던 사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는커녕 알던 사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하여튼 만난 거지 서로. 예. 이 여성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기 전날이에요. 이게 6월 26일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25일.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자정 넘어서 새벽으로 갈 때요. 이 24일이 토요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25일이 이제 일요일이죠. 토요일 늦밤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에 처음 만난 사이래요. 어디서 처음 만났냐? 여기 지금 아파트는 울산시 중구 소재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울산시 남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행들이랑 술을 마신 거예요. 여자는 여자 일행, 여자 남자는 일행대로 남자 일행. 일행대로 따로 모르는 그런데. 사이죠 서로. 그런데. 근데 이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이. 예.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이제 자기 일행들이랑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술 다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 남성이 여성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끌고 가? 예. 끌고 강제성이 가서 수반됐다는 얘기야? 예. 끌고 가서 다음날 아침이죠. 이제 6월 26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 집에서 무자비하게 폭행, 범행을 당한 거죠. 이 집에 이제 부모는 없었는 모양이구나.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럼 이거 납치네 납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뭐 범인을 잡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현장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전말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이때 가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요거를 좀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들고 왔어요. 자, 6월 25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그 새벽 주점에서요. 남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여성한테 눈독을 들인 거예요. 마음에 들었나 보지. 마음에 들은 거죠. 그래서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뒤에 여성 이제 반응을 보면 이제 쭉 나타나겠지만 이때 여성이 뭐 딱히 호감이 있었다거나 뭐 연락할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연락처를 줬어요. 전화번호 줬다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래도 그런 여자 전화번호 주면은 자기한테 호감 준 걸로 착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또 그렇게 좀 기대를 했겠죠. 자, 요때 근데 여성은 뭐 이렇게 지분거리니까 그냥 이제 전화번호 주고 이제 아이 몰라 그냥 이렇게 연락 안 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여자는 몰랐겠지만 이 남자는 자기 혼자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갖고 주변을 막 얼쩡얼쩡 서성서성 거려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뭐 그 당시에 당장 합석을 하던지 아니면 뭐 연락을 했고 둘이 술을 마시러 가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술 다 먹고 이제 자기 자리 파하니까 가려고 한 거예요. 이제 집에.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주점에서부터 집에 가려는 이 피해 여성을 따라가면서 말을 이제 걸기 시작해요. 치근덕거리는 거죠. 같이 술 한 잔 더 하자 나랑. 나 그쪽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이상형이다. 만나보면 안 되냐 우리 좀. 이러면서 이제 수작을 거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거부를 했죠.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간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계속 지분거리니까 여자가 이제 또 처음 본 사람이고 하니까 너무 매몰차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술도 먹고 지금 나 너무 피곤해갖고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아주 다이렉트로 난 마음에 안 들어 가버려 이렇게는 이제 못하고 내가 너무 술 많이 먹어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난 좀 갈게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지분 거려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 힘들어?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쉴까? 처음 본다는 여자한테. 그러니까요. 힘들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사람 없어. 여기서 멀지도 않아. 이러면서 계속 치근덕거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정도 되면 짜증이 나죠.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요때는 이제 좋게 애둘러서 거절을 하다가 이맘때쯤 되니까 뭔데 니 뭐 나보고 뭐 집에 가자 그러고 그러냐고 나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너 별로야. 거절하는 매몰차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치근덕거렸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자 이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요. 희한한 새끼네. 그죠? 근데 이제 이 정도 하면 남자가 그냥 가지. 그러니까요. 근데 호감이 그래도 꽤 컸던 모양이에요. 이 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몰차게 거절을 딱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컸던 호감만큼 이게 이제 분노로 싹 바뀌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이 인간이 이제 그랬다라는 걸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제 화가 났잖아요. 자기가 딱 아예 이제 여자가 애둘러 거절하다가 이번엔 직접적으로 딱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확 나가지고 이 여자를 인근 건물 노래방이라고 하거든요. 노래방 건물 뒤쪽 공터로 끌고 가버려요. 강제로. 예. 이게 좋게 끌고 간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끌고 간 것도 아니고요. 여자가 막 노라고 하는데도 팔을 막 잡고 강제로 끌고 강제로. 예.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여자는 안 가려고 버티겠죠.
이렇게 막 끌려가가지고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돼요. 새끼 웃기는 놈이네. 이때가 6월 25일 아침 8시 조금 넘은 시각이거든요. 공터에서부터 막 그냥 무차별 폭행. 여자는 하루 종일 맞은 거네. 따지고 보면. 손바닥, 주먹으로 여자 얼굴, 몸 이런 데를 막 때려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아니 뭐 이제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 때렸다 쳐요. 그럼 여자가 이제 뭐 넘어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우 짜증나 재수없어 뭐 이렇게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맞아가지고 넘어지니까 목을 졸라요. 네. 자 이쯤 되니까 여성은 어때요? 너무 겁을 먹겠죠. 완전히 제압되는 거죠. 뭐 완전 처음 본 남자가 갑자기 막 나 좋다 그러다가 싫다 그러니까 막 때리고 목 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없는 공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못 하죠. 완전히 겁을 먹어서 완전히 이제 억압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저항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여성을 강제로 택시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자기가 택시를 불러요. 요즘 완전 제압했다 이거잖아. 제압해서.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한테 구조 요청 안 했나? 구조 요청을 못 해요. 이 여성이 21살이잖아요. 이렇게 어린 친구가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목까지 졸리니까 이제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거기다 술도 먹었겠다.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저항도 못 하고. 그럼 사실 이때 택시 기사님 보면 알잖아요. 택시 기사님이 그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님을 그 택시를 추적을 해갖고 택시 기사님 찾았어요. 그래갖고 택시 기사님한테 이거 어때 보였더냐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여성 진술이랑 거의 일치를 해요. 거기가 이제 유흥가고 당시에 주말이고 토요일 일요일이었잖아요. 당시 주말이고 또 젊은 남녀고 그 겉보기에는 여자가 순순히 따라타는 것 같길래 의심 안 했다? 커플이 이제 술 마시고 들어가는가 보다. 같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보통 이런 젊은 커플이면은 술 먹고 둘이 이제 좋아가지고 막 같이 가는 상황이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도 하고 둘이 그죠? 막 이렇게 뭐 술을 먹었다 그러면 술주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럴 수가 없겠죠 이거는. 보통 상황이랑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도 거의 안 하고 불편해 보이고 약간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이런 안색이 안 좋더라는 거죠. 그거는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여자가 막 도망가거나 소리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한 건 없으니까 이상하네. 뭐 둘이 뭔 관계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줬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 여성은 어디로 자기가 지금 끌려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처음 본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제 택시에서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 집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너무 한 번 맞았으니까 택시 탈 때는 저항을 못했어요. 근데 내려보니까 아파트야. 집에 끌려갈 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여자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안 끌려가려고 반항을 막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누구라도 주택가니까. 아니 8시인데 그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이때 또 하필이면 참 운이 나쁘게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예, 일요일 아침이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누가 또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예, 끌려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조금 심리 상태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모님이랑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 안 그래도 화가 났어. 그러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 싫다고 거절했다고 이렇게 막 사람을 때릴 정도로 폭력성이 높은 놈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내 동네에서 지금 막 나랑 같이 있는 여자가 소리 지르고 막 놔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화가 더 나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여성의 행동에 분노감을 더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아요. 이게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뒤에서 이제 집에서 발생한 상황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지? 지금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집 안의 행동은 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이 이제 어떤 놈인지 좀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이 동네에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래? 안 그래도 나 열받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분노감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집 안으로 끌고 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여기서 더 심하게 보면은 이때 살해 결심에 이르렀을 것으로도 보여요.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봤거든요. 요때 이미 이제 집에 끌고 가기 전부터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목도 졸르고 그랬잖아. 네, 이미 공터에서 그죠. 근데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놈 만 뒤에 가고 이제 이놈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이놈이 도대체 뭐라고 주장하는지 이 황당무계한 주장은 이놈의 주장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놈은 이제 자기가 아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다. 이거 뭐 내가 그렇게 공격하고 이유도 없이 화난다고 때린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집 안에서 아무도 지금 뭐가 없잖아요. 목격자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진술밖에 없는 상황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있었던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여성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놈은 아니라고 하니까 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피해 여성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이랑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 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자고요. 좋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집에.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너무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가지고 제가 넘버링을 매겼어요. 1번, 잔혹행위 1번. 집에 도착한 직후 상황에 대한 여성의 진술을 먼저 볼까요? 아파트 도착해서 집으로 끌려오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저는 그래도 이제 현관에서 서 있었어요. 집 안까지는 안 가려고 어떻게든. 그런데요, 갑자기 그 남자가 뭐 어떤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이 여자는 이 집을 모르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작은 방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망치를 들고 나와요. 그 심지어는 2개를 들고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현관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 머리 쪽으로 마구 휘둘렀어요. 뭐 이런 새끼 다 있어. 집에 들어가자마자요. 뭐 또라이구만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런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공격을 했다고 하니까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볼게요. 그래갖고 머리를 막 망치로 때리니까 제가 막 팔로 막았어요. 이렇게 막았는데도 막 팔이며 머리며 망치로 막 때렸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머리를 맞고 기절해 버렸어요. 의식을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라고 하는데 남자는 아니다. 내가 강제로 끌고 들어간 적이 없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는 말이 돼가지고 그냥 같이 간 거다. 합의돼가지고. 나도 이게 좀 그래 보여.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가 이렇게 뭐 지금 그 시간대 마구 끌려갔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강제로 끌려가서 들어가자마자 망치 공격을 당했다는 거고 남자는 아니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다. 거라는 거고.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자가 어찌됐든 간에 집에 들어갈 때도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깥에서부터 이제 막 저항하고 그 집에 끌려 들어갈 때까지 저항을 했는데 이 여자는 나름대로 본 사람도 없다는 거야? 들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 바깥에서는 없었어요. 집 바깥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아파트에 막 끌려 올라갈 때는 좀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탐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진짜로 여자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란스럽게 좀 시끄럽게 한 상황이 정황 증거가 있어요. 집 주변 거주자들 대상으로 탐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막 남자가 끌어당기는 여자는 버티고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 그 뭐라고 그 막 그 이야기를 직접 명확하게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네가 이제 8시 좀 넘어가지고 공터에서 8시 한 반 20분 이렇게 돼가지고 공터에서 소란 있고 집에 도착하니까 한 9시 내외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쯤에 얘네 집
근처 이 남자애네 집 거기 인근에 아파트니까 뭐 위아래층이라든지 옆에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그 시간대에 저 남자 여자 소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몇 명 있었어요. 듣긴 들었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맞아요. 강제로 끌려가는 건지 합의해서 그 집으로 진입했는지 이거는 애초부터 엄청 중요한 사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이 사건에서 맞아요. 제일 예. 중요한 케이스인데. 예. 이제 소란스러웠다 이제 그 이렇게 정도 하는데. 가지고는 아유. 자, 근데 이제 교수님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이게 현관에 서 있었고 남자가 방에 들어갔다며. 방에 들어갔다 그럼 나왔다 현관 했잖아요. 열고 냅두지. 그죠?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자는 나름대로 이제 안 끌려가려고 저항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끌려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결국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자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나름대로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죠. 처음부터 싫어, 나 너 가, 나 너랑 안 만날 거야 했는데 끈덕지게 따라왔어. 그죠? 여기서 내 그 거부 의사가 실패. 그리고 싫다고 또 얘기하는데 끌려 들어가 공터까지 또 갔어. 나름대로 거기서 저항까지 했는데 또 실패. 그리고 거기 공터에서 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심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억압돼 있고 공포심이 큰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택시 탈 때 저항을 못하고 따라갔는데 집에 끌려갈 것 같으니까 또 나름대로 저항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실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저항까지는 못해도 안 들어가려고 버텼을 거 아니겠어요? 이 나름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현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상식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아무리 같으면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제압됐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행동이 그렇게 상식적이 보이진 않아요. 문 열고 이제 도망을 안 갔으니까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택시 탔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좋아요. 뭐 완전히 제압당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어떻게 반항 의지 자체를 상실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하여튼 일반적이진 않네요. 그죠.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쟁점이 됐던 이게 게 논란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봐도. 그래서 이제 여자 진술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여자가 그러면 지가 좋아서 들어가 놓고 나중에 이 남자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남자 나쁜 놈으로 몰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자가 뭐 과장 진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실과 다르게 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나쁘다는 식으로. 자, 그런데 사실 여자 진술에서 과장 의도는 그렇게 발견되지가 않아요. 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방에서 망치 2개를 들고 나왔다. 맞았잖아 그걸로. 예. 그래서 근데 보면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서 망치가 2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망치를 2개 들고 나온 게 맞고 실제로 사용되기도 2개 다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망치가 어떤 망치냐라고 봤더니 하나는 쇠망치, 하나는 강화 고무 망치. 이게 막 손 같은 데 찌면은 좀 안 되니까 안전하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탁탁 그 둔력은 있는 강화 고무망치랑 쇠망치 2개를 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범행에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만약에 과장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쇠망치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나쁜 놈이잖아요. 흉폭한 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여성은 이 현관문 폭행 장면에서 망치를 특정을 못 해요. 무슨 망치로 맞았다 이거를 말을 안 해요. 몰라. 모르겠지 그거야 당연히. 예. 근데 이거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굉장히 극도의 지금 공포심을 느꼈고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그 망치 뭐 그거 종류를 어떻게 알아? 자, 사실 이 공소 사실에는요. 그래서 이 현관문 폭행 장면에서 사용된 망치가 강화 고무 망치로 특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지. 예.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맞은 이 가격당한 여성은 재질을 특정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얘기했겠어요? 남자가.
남자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썼다고 그러겠죠. 남자가 고무망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남자 말을 믿냐는 거죠. 남자는 축소 진술을 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사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 출동해가지고 바로 그 즉시 지금 상황을 인지한 거고 그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었던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새 망치만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출동했을 때 바로 이 새 망치를 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설마 망치가 2개가 사용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그렇겠지. 못 하고 저거구나. 새 망치 이거 범행에 사용됐구나. 이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를 잡고 진술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고무망치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치는 뭐야? 그래갖고 여자 진술에서도 망치가 이제 2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아 떨어져. 이 고무망치를 아예 수사기관에서는 모르죠.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새망치가 덜렁 거기서 발견이 되니까 저거구나 했는데 남자애가 갑자기 고무망치다. 고무망치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 진술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망치 2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장은 추가로 수색했겠네요. 추가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고무망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네. 예. 그러니까 여자는 이 현관문 폭행 장면에서는 기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망치긴 망치인데 뭘로 맞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몰라야지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남자가 고무망치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무망치가 이제 사용됐구나 이때라고 이렇게 특정이 된 거였고 실제로 찾아낸 고무망치에서도 당연히 범행에 사용한 흔적, 피 이런 게 발견이 됐거든요. 묻어 있었어요. 이제 여기 더불어 가지고 보면은 여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 망치가 지금 2개가 사용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새 망치도 사용되고 고무망치도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이 망치가 2개가 동시에 사용된 장면을 나중에 조금 차분해진 다음에 기억을 해가지고 진술을 하거든요. 그 2번 망치 공격이 2번 있었어요, 교수님. 이 현장에 이 당일에. 그래서 망치가 2개 사용된 장면을 특정을 해요. 요때는 망치 2개를 썼다. 서로 다른 재질의 망치 2개를 썼다.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그러면 2번째 망치 공격할 때는 새 망치가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추송을 해요. 감정 의뢰를 했더니 이때 보니까 2개가 다 사용된 게 실제로 맞더라는 거죠. 피랑 뭐 지문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 과장 진술. 과다하게 그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보이는 지금까지 거예요. 쭉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여자가 뭐 과장할 의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진술 안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 안 했다. 예. 여자는 이제 그 뜻이고요. 요런 정황으로 봤을 때 여자가 이렇게 막 과장 의도가 지금 진술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현관문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갖고 기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절한 이후의 상황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 잠시 공백이 있어야겠지. 기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잔혹행위 2번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막 깨어났을 때 상황에 대한 여자 진술을 보자고요. 망치로 막 맞을 때요, 현관에서 머리에서 그때 이미 막 피가 막 주르르 흘렀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까 어떤 방 침대 위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떤 방이 실제로는 안방이거든요. 안방. 네,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신을 이렇게 깨어 보니까 그 남자가 저를 강간하고 있었어요. 이런 씨. 그리고 제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요. 갖고 제가 깨어나가지고 무슨 상황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강간당하는 상황이니까 하지 말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렇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했고요. 제가 그래도 재차 계속 제발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라고 하니까 또다시 망치로 머리를 막 때렸어요. 이때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망치가 2개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특정을 하는 거예요. 예. 서로 다른 망치였어요. 똑같은 망치가 아니었고 2개였고요. 그걸로 나름 무차별로 막 때렸어요. 저를 강간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망치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니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반항을 안 하니까 저를 또다시 계속 강간을 했어요.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간하고
2차 망치 가격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망치는 2번 썼네. 예. 현관 입구에서 때려서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쓰고. 끌고 가서 기절한 사람 이제 안방에서 강간하면서 여자가 깨어나니까 하지 또 말라. 다시 또 강간 목적으로 또 때려갖고 예. 저 반항 못하게 억압한 거네. 예. 특수강간이네. 또. 그럼 이 남자의 행동을 보면은 자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아직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됐거든요, 나이가.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막 이렇게 사람을 막 엄청 심하게 막 그 폭행하거나 막 상해하거나 이런 전력도 없어요, 얘가. 이게 자 그러면 이 남자의 행태를 우리가 조금 또 생각을 해보자면 자 초반에는 결국 화가 나서 공격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초반에 공격행위가 있었던 거는 확실해 보이니까 이 뒤로 여자 진술에서 고무망치 사용된 거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거기에서 그 피나 이런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된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초반에 화가 나고 공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자가 막 피를 머리에서 흘리면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남자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죽었는지 뭔지 뭐 잘못된 건지 이런 것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겁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지금 여자를 옮겼을 수 있어 보여요. 방으로. 얘는 지금 이 사건 이전의 범죄 전력이라고 한다면 절도로 50만 원 벌금 받은 거밖에 없어요. 상해나 폭행 전력이 없는 애예요. 얘 없는 애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을 뭐 현관문에다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방으로 옮겼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애초에 이 피해 여성한테 엄청 지분덕거리던 놈이죠. 호감을 표현했던 놈이란 말이에요. 저항도 안 하겠다. 가만히 쓰러져 있으니 이제 쓸 다른 강간할 생각이 생각이 생겼다. 그쵸. 그렇게 좀 생겼을 수 있어 보여요. 왜냐면요, 교수님. 왜 또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얘가 그러고도 남을 놈이 맞아요. 이게 지금 20대 초중반에 절도 전력 50만 원 벌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요. 10대 시절에요. 10대 시절이니까 전과 기록이 안 나오는 거구나. 예, 10대 시절. 그러니까 이 사건 나기 7년 전이에요. 10대 시절에 얘가 뭔 짓거리를 저질렀냐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에이 새끼 그런 성향이 있는 새끼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거야. 그 소년범 때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강간할 만한 놈이라는 거지. 그렇죠. 무엇보다요, 다 떠나서 교수님, 이놈 스스로 자기가 성관계한 걸 인정을 해요. 강간이지 무슨 성관계야 이게. 근데 지는 이제 합의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간이지. 자, 그런데 이 지경 되면 망치로 이렇게 2번이나 두들겨 맞는 여자가 무슨 합의를 해요? 동의를 말같지도 않은 해요. 소리지. 두들겨 맞고 누가 성관계를 합의해서 하냐. 그것도 막 뭐 기절할 그럼. 정도로 머리 터질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데 지놈이 어쨌든 간에 성관계 했는데 합의해서 좋아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성적인 접촉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또 이 지금 앞전 상황에 대한 여성 진술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합의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강간이 이제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요. 자, 여성이 깨어나서 거부하니까 재차 망치로 가격을 한 거잖아요. 2차 망치 공격을 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일견 지금 이 남자의 앞전 행동을 좀 살펴보자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앞서서 이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자를 때려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2번이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기 공터에서 한 번 그러고 집 안에서도 끌고 가갖고 막 소리 지르게 열받으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때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는 놈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만약에 막 아주 드세고 억센 여자를 만났다고 쳐봐요. 이 여성이 막 굉장히 드세고 억세요. 그래갖고 아무리 때렸는데도 막 죽자 사자 거부를 하고 저항을 했다라고 하면 또 안 때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안 먹히니까 그 방법이. 아유 근데 잘못 그건 죽지. 그죠. 근데 이 여자한테는 지금 어때요? 먹히잖아요. 때리고 막 이렇게 겁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택시도 그냥 조용히 따라 타고 결국은 집에도 따라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먹힌 셈이죠. 그러니까 이놈 입장에서는 여자가 싫다 그럴 때 안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늘 성공을 하니까 계속 성공을 했으니까 앞에서도.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둔기 공격 망치로 맞아가지고 이 머리 다 찢어져요.
두피 열상 입고 그다음에 뇌진탕. 수술 받아요. 머리 수술. 그리고 현장에서 이 피해 여성의 혈흔이 상당량이 발견이 됐거든요. 여자 옷, 이불, 이 집 바닥 뭐 이런 데서 피 엄청 많이 발견이 됐고요. 망치에서도 여자 피가 다 검출이 됐어요. 그래도 쇠망치로 제대로 세게 때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럼 머리를 한 번이라도 쇠망치로 제대로 때리면 그냥 즉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거는 그거보다는 주로 고무망치로 뚫게 팬 것 같아. 그래서 쇠망치 잘못 맞으면 그냥 쇠망치는 한 번이면 끝이에요. 한 방이면 가는 건데. 그리고 또 얘가 이게 또 절도 그러니까 상해나 폭행은 지금 많이 안 저질러 본 애라 가지고 이제 지도 하면서 약간 겁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강간과 폭행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잔혹행위 3번째가 나와요. 자, 끝나지가 않죠, 교수님. 이렇게 또 그렇게 강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네, 했다는 거야? 강간하고 나서는 이제 이 아침부터 지금 생쇼가 벌어진 거죠. 전날에 술 먹고 그러니까 잠시 힘들었나 봐요. 지도 잠시 소강 상태예요. 요때 그 언제까지 오후 1시까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시 범행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여자 진술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들어볼까요? 이 남자가요 저를 강간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 공격을 안 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뭐 도망가거나 나갈 생각도 못했고 막 몸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한 낮쯤 됐을 때 이 남자가 저를요 베란다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베란다에서 목을 범행 정리하는 거야? 베란다로요 저를 막 질질 끌고 가요. 그래갖고 제가 끌려가가지고 베란다를 딱 봤더니 천장에 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가스 배관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 이제 가스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스관에요 무슨 비닐로 된 것 같은 끈이요. 실제로는 나이론 끈이에요. 비닐로 된 끈이요. 왜 우리 사람들이 올가미 만들어서 걸어놨구만. 목 매달아 죽을 때 그 그러니까. 모양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가미 만들어놨다는 거야. 제가 끌려가니까 이미 그게 그렇게 걸려져 있었대요. 준비해놓고 끌고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뭐 제가 그거를 본 순간 너무 숨이 막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러다 죽는구나. 나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안 됐고 그 남자가 저를 붙잡아가지고요. 제 목을 그 고리에다가 안으로 넣어가지고요. 줄을 확 당겼어요. 거기 그 이제 고리에다가 매듭에다가 목을 이렇게 집어넣고 줄을 당겼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매달았다는 얘기야 결론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목이 막 졸려갖고 버둥버둥 되는데도 걔는 그 줄을 계속 뭐야. 잡아당겼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일어나는 사건. 진짜 저는 그때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제가 막 필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버둥버둥 엄청 버둥버둥 되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간신히 이게 빠져나왔어요. 줄이 끊어지거나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안 멈춰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 남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휘둘렀어요. 이때는 제가 나 여기서 진짜 까딱하면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막 맞고 막 도망가고 막 비키고 숨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멈추더라고요. 더 뭐 시도 안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여자 살아있죠. 이 여자 악몽을 꾸는구만 지금 악몽을. 자, 이게 지옥 가서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 진술에 따르면. 그럼 그 시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했대? 일단 이제 여기 뒤에 갖고 이제 또 잔혹행위 이제 4번째 때 말씀드릴게요. 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자, 이놈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머리에서 피나고 쓰러지고 자기가 강간까지 했어요.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났어. 그것도 부모님 같이 사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뭐 딱 걸린 거지 뭐. 이거는 진짜 뭐 여자 이제 살아서 나가면 자기 인생 작살난 거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이거는 이 잔혹행위 3번째는 명확하게 살해 의도가 지금 분명하잖아요. 살해. 이건 살해 의도야. 끈에다가 목 매달아 잡아당기고 칼 안 되니까 칼까지 가지고 지금 이런 거는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왜 다른 방법을 썼을까냐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망치를 썼으면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얘가 지금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망치 갖다가. 그리고 망치로 때렸는데 막 머리에 피나고 이러니까 지금 그 방법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지 입장에서는 그래 보여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망치로 머리를 때렸는데도 여자애가 안 죽었잖아요. 계속 피도 흐르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돼. 그러니까 그 방법을 더 시도하지 못한 것 같고요. 확실히 보낼 다른 방법을 지금 궁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짜는 게 아마도 교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냐, 뭐 그럴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일론 끈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사실요, 경찰이 아까 현장에 처음에 출동했을 때 쇠망치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 발견했던 게 바로 나일론 끈이에요. 그렇지, 그런 발견했어야 맞지. 예, 가장 먼저 발견하고 압수했던 거고요. 그리고 식칼도요. 칼. 예. 이 이제 부엌 칼이었거든요.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칼날 길이 꽤 커요. 그러니까 큰 우리 부엌 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좀 교살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게 당연히 여자 목에나 이런 흔적이 좀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한 게 아까 제가 현장에 최초 출동했을 때 여자 상태 굉장히 처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여자의 피해 여성이요. 속옷에 팬티에 대변을 본 상태였어요. 그럼 목 조는 거 맞아. 그렇죠. 막 애 목을 용을 졸라서 쓰고 그 억지를 막 그냥 버티고 하다 보면 이른바 이게 생똥 싸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막 주고 막 버둥거리느라고. 그래서 그 배변하는 경우 많아요. 이게 어떤 여자가 합의하고 뭐 어떻게 해놓고 만약 가짜 신고했다 맞아요. 그래도 이 팬티에다가 그렇게 그러면. 변을 보겠어요. 목 매달린 거 말려. 그런 걸로 배변 보이죠. 사진. 예, 팬티에 대변을 본 그런데 상태였고. 그러면 막 그 눈이 충혈되고 안구가 막 벌겋게 실핏줄이 퍽퍽 터지고 그러는. 그랬어요, 교수님. 이 눈이랑 여기 목이랑 얼굴이랑 이런데 확실한 거예요. 이거. 얼굴이랑 눈에 실핏줄 다 터져 있는 이 새끼 상태였어요. 그럼 살인 고의가 확실하게 있는 거네. 그리고 온몸에 막 멍투성이. 이런 새끼. 출혈. 이거 무섭다 이거. 이게 이 여성의 진술이 지금 계속 맞아 보여요. 맞네 이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또 있나 싶죠, 교수님. 이 정도 됐는데 근데 이런 놈 있나? 진짜 심하죠.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잔혹행위 4번째. 이렇게 이제 목 매달고 막 칼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피해 실패했잖아요. 당겨서 실패했다면요. 예. 또 소강 상태 들어갔어? 지금 시간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여성을 이 남자 자기네 집에 끌고 들어온 게 8시. 8시 반에서 9시 사이 정도 돼요. 6월 25일. 그리고 그날 낮 1시에 지금 나일론 끈 사건이 그렇지.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잠시 소강이에요. 그래서 한참 조금 소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제 실패했으니까 다른 수가 안 떠오르는 거야. 그렇다고 여자 내보낼 수도 없고, 네가 뭐 하기도 더 시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가요. 6월 26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에요. 여자를 한 번 또 더 강간해요. 뭐야 이 새끼고. 2번째 강간이죠. 참 기가 막히죠, 교수님. 이놈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다 해본다고 다 해봤는데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했겠죠. 자,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행위까지도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인 거야. 근데 눈앞에 여자는 보이고. 자, 어차피 지금 피해 여성은 도망가거나 하는 시도를 못 해요. 그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제압된 거지. 이제. 극한의 공포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렇게 막 줄에서 풀려나고 칼에서 막 도망다닌 행동은 사실 진짜 살려고 한 행동이지. 그렇지, 그 본능이지 거의. 거의 본능적인 행동인 거지. 여자가 뭔가 막 공포심을 이겨내고 막 이런 그건 아니. 수준이 아닌 거야. 정말 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 행위가 멈췄을 때 그 틈을 타서 도망가거나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하니까 또 슬쩍 다른 생각이 들죠. 이놈은 그런 놈이니까요. 자, 무엇보다요. 다 떠나서요, 교수님. 아까 첫 번째 침대에서 그 강간이 본인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2번째 강간 말이에요. 이것도 지가 인정해요. 성관계 2번 했대요. 새벽에 합의해서 이 지경 됐는데.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이건 애초부터 해변이지. 이건 무슨 합의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합의가 지금? 되질 않지. 세상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머리에서 피나고 생똥 싼 여자가 목줄에 매달려서 매달려가지고. 그런 여자가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다? 말도 안 그건 되는 말도 소리죠. 안 되는 소리야. 애초부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여성이 2017년 6월 25일 8시 한 35분경부터 26일 아침 6시 20분 아까 신고됐을 하루 풀이야, 때 풀 거의 하루 풀. 네, 22시간 약 22시간 동안 감금당한 그렇지. 채로 물론 미수지만 살인 강간범행을 당한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경찰이 이 강간 등 살인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강간은 강간만 있었잖아요. 그냥 강간이지. 그냥 강간 별도로 그다음에 감금. 그렇지. 세 개가 되지 재미. 예. 이렇게 기소를 해요. 아이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기가 막히죠, 교수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 전날 저녁에 처음 본 여자한테 이게 대가리 총 맞았나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이것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놈이 뭐라고 한번 이 주장을 새끼 얘기 뭐라 그래? 제가 이제 항당무계한 주장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놈은 경찰에서 피해자 신문 3번 받고 검찰에서도 3번 받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요. 제가 봤는데 검찰에서 피해자 신문 3번 받았는데요, 교수님. 이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서술형으로 피신을 받았대요. 이렇게 중한 죄를 지금 저질렀는데 질문을 안 하고 네, 그냥 서술형으로 아마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줘서 받는 거를 거부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쓰라고.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써라. 그럼 내가 쓰긴 할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써라고 그런 한 것 거예요. 같으네. 응. 이렇게 했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총 6번이나 피의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조사에서 지가 이야기하는 주장의 취지는 뭐냐면 첫 번째, 집에 가기 전에 노래방 뒤쪽에서 내가 목 조른 사실을 인정한다. 저 첫 번째 범행 때. 네,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집 안에서는 성관계 2번 한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합의다. 아 지는 생똥 싼 사람하고도 성관계 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합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망치로 때린 거 인정한다. 인정한대요. 근데 자 그런데 그건 그 여자애가요 저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도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죽자고 우리가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참나. 그랬더니 여자애가 망치로 지를 때려갖고 죽여달래요. 그래서 때려줬어? 그렇게 해서 해준 거예요. 이게 뭐야?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미친 말이죠. 참나. 여자애가 죽여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죽을라 그랬대. 왜 여자가 갑자기 술 잘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러게 집에 가려고 갑자기 하는 남의 여자네. 집에 가서 죽여달라고 망치로 때려달라고 시켜? 제가 이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추정컨대 너무 막 아프고 하니까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혹은 이렇게 때릴 거면 차라리 죽여 이런 류의 말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갖다가 이놈이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뒤집어 쳐가지고 엎어쳐가지고 그리고 지가 이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나 혼자 죽으려니까 못 죽겠어서 같이 죽어서 막 이렇게 먼저 공격하고 이제 뒤따라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럼 지도 그런 시도를 했었어야죠. 안 했잖아. 없잖아요. 여자가 자기가 여자 망치로 때린 것밖에 없잖아. 그래놓고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집에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강간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 나일론 끈은 치칼 거는 완전 부인. 그런 일 자체가 없다. 아, 요거는 아예 부인. 그런데 무슨 나일론 끈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치칼도 다 나오고. 그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이 남자애가. 근데 지금 보셨죠?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요. 남자 주장은.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리고 보면은 공격 행위 태양, 사용된 흉기의 종류, 망치, 칼, 나이론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공격 부위, 머리, 그죠? 그리고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했잖아요. 반복성. 그로 인해서 뭐 충분해. 그죠? 이 여자 머리까지 막 수술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강간살인이고 충분해. 강간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맞아. 이렇게 이제 재판부도 받고요.
반면에 그러면 이놈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피해자 주장은 지금 보니까 이 피해자 주장은 지금 처음에만 약간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의 좀 패턴이 이제 좀 그려지시죠. 이 여자애는 막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아니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맞았다고 뭐 집에 그 따라 들어가나 이렇게 처음엔 보일 수 있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은 여성 주장에서 뭐 특별히 모순되거나 특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 여성의 성향상 이건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놈한테 이런 놈한테 이런 놈한테 좀 더 다부지게 덤볐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 오히려. 얘는 안 그래도 지금 죽이려는 마음이 다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유 이거 뭐. 아주 적극적으로 만약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창문 열고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바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살해. 만약에 하려고 그랬었으면 택시 기사 탈 때 했었어야 되고. 그때, 응, 응. 그때.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었고, 자, 이 피해자 진술은 대체로 일관돼요.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경찰 출동해가지고 이 피해 진술 막 횡설수설하면서 한 얘기부터 해가지고 경찰 조사 받고 공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진술이 다 대체로 일관돼요. 검찰 조사도 받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래요. 이놈이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이 여자는 나름대로 지금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 이놈은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고통스러운 내용을 계속 반복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거 대질 안 하거든. 그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여성이 나름대로 그 바로 직전에 겪었던 일이니까 최초 진술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피해를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서 정식 조사 받을 때 이미 굉장히 잘 진술을 했어요. 일관되게 문제 없이. 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도 충분했는데 그걸 계속 복귀하면서 진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중으로 힘들지. 근데 이놈이 이렇게 막 같이 죽자고 하고 여자가 망치로 나 때려줬다고 하고 막 강간 안 했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 안 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요. 이 새끼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재판까지 가가지고도 계속 이러니까 재판까지 출석해갖고 이 고통스러운 내용을 맞아요. 또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2, 제3의 이게 피해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진술 내용 일관되고 보강 증거, 이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너무 나왔잖아. 지금 많잖아요. 진술 내에서 모순점이나 불일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여자가 이 남자 너 아주 똥대 봐라 이러면서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두들기 죽을 만치 두들기 맞으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런 허위 진술 동기도 지금 전혀 없잖아요. 희한한 새끼네 이거. 완전 미친 인간이죠. 이거 내가 볼 때 악의 씨야 이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게 살아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새끼. 그쵸. 자, 이 새끼 처벌 어떻게 했나 이거? 근데 어쨌든 이게 막 살인은 이건 아니잖아요. 사형감인데, 이런 거. 그렇죠. 원래는 사형감이죠. 이런 근데 거서 없애버려야 이런 새끼가 진짜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결국은 강간 등 살인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미수죠 대신에.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조금 아쉽긴 해요. 징역 18년. 그러겠지 뭐. 근데 이게 뭐 빤하잖아요. 사람 안 죽고 뭐 어쩌고. 빤해요. 뭐 20년 내외라고 생각했어요 저부터. 예. 전자발찌 20년. 이거 미국 같으면 이건 바로 그냥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거랑 더불어서 보호관찰소 신고 거주지 외 주거 제한, 그다음에 피해자 접근 금지 이 정도 하면 해야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그 접근 금지,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그 이수 80시간. 참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놈이 1심에서 나왔다. 예, 1심에서 반성문을 몇 통이나 써요. 여러 통. 그래놓고서는 양형이 과하다. 18년이 많다. 예, 그러면서 2심 항소했거든요. 당연히 기각되죠. 동기, 수법, 결과면에서 재질이 극히 불량하다. 기불량한 놈이지. 그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그렇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실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역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놈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조차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요. 합의에서 했다고. 예, 그래서 재판부도 이 아마 이 피해 여성분이 진술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또 다시 확인 안 해볼 수도 없고. 예. 이 새끼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예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놈이 이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을 해가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까지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렇지. 이러면서 이놈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것도 진짜 황당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안 했다는 거죠. 얘기네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이 그러니까 미수. 응. 그 소리겠지. 그리고 별다른 전가 없다. 절도 이외에 별다른 전가 없고 이 밖에 뭐 나이 뭐 이런 것들 가족들 뭐 이런 것들 봐서 형을 정한다. 오히려 나이가 젊은 새끼가 더 위험하지. 맞죠? 살 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8년으로 얘는 정리가 결국 됐어요. 18년으로 정리됐네. 예. 야, 이게 너무 이 싼데. 진짜 참고로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놈 핸드폰 내역을 보니까 포렌식이에요 이거. 예, 핸드폰 내역을 보니까요. 이 지금 22시간 동안 집에 자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 외출 중이었었나 봐. 엄마랑 범행 시간 중에 엄마랑 태연이 전화하기도 했어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지금 집에서는 지금 지옥을 연출하고 있는데 지 아들이 네. 엄마는 모르고 그냥 아들이랑 아들 밥 먹어 혼자 그런 있으니까 거죠. 나가서 뭐 이런 얘기 했겠구만. 네.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날 수가 있지. 야, 이 새끼 심리 이거 어떤 새끼인지 이거 악마인데 내가 볼 그죠. 때는. 완전히 악마예요. 그래서 악마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으니까 이제 심리평가 굉장히 여러 번 해봐야 돼. 했어요. 이거는 해봐야 될 새끼야 이거. 예, 이거 악마야 이거 타고난 악마인데 이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 과정까지 심리 평가를 여러 번 했는데 일단 이 울산에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청 과수에서 얘 심리 평가해요. 그래서 면담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공판에서도요. 그렇지. 얘 전문가 그한테 의뢰해가지고 감정해가지고 심리 평가 보고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울산 보호관찰소에서도 청구전 조사까지 있어요. 이 세 개나 있는데 이 세 개의 내용을 좀 이 살펴보자면 새끼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일단 울산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자, 얘는 이 남자는 범행에 대한 후회, 죄책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안 보이더라. 사이코패스네. 예. 전형적인. 그래서 추후 재범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보인다.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욕구 통제가 잘 안 된다. 그죠? 지가 뭔가 이 여자 좋아 꽂혔어. 그럼 여자가 싫다고 하든지 말든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싫다고 하면 그거에 막 이 미친놈처럼 지금 이렇게 꼭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능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지 맘에 안 들고 불안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사건처럼 이 사건처럼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간이다. 자, 그리고 얘 그냥 정가만 없을 뿐이지 평소에 지 화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좀 면담해서 들어봤더니 나올 거야 이거 막 때려부시고 물건 부수고 난폭한 행동 발로 엄청나게 할 차고 거야. 그럴 거야. 집어 던지고 예, 아저씨예요, 아저씨. 예. 이렇게 공격성을 신체적으로 표출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대인 범죄,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범죄 저지를 많지. 가능성 굉장히 높고 지금 그래 놓고서 지가 처한 자기 상황, 현재 자기 상황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만 생각하는 거지. 지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지.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꾸만 변명하잖아요. 남한테 남의 탓하는 거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환경이나 그 사람 탓, 예. 피해자 탓. 여자애가 자기 때려달라 그랬다잖아. 죽여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죠. 맞는 얘기. 이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네. 전형적인 외부 범행의 원인을 외부기인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얘는 행동 개선도 잘 안 된다. 가능성 없어 보여. 내가 봐도 얘는. 자기 탓을 해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부족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구나를 생각을 해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새끼는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행동 내가 개선에. 보기엔 얘는 안 될 것 같아.
가능성이 낮다. 이게 이제 울산청에서 면담했을 때 확인된 내용들이고요. 공판 과정에서 그 임상 심리 전문가한테 이제 그 심리센터에 평가를 했을 때 이래요.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다. 그냥 멀쩡해 보인다는 거지. 네, 일견 보기에는. 이런 거 할 때 그 웩슬러 지능 검사도 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아시죠? 사이코패스들이 지능이 좋아. 정상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정상 이상이에요. 좋아. 정상 혹은 정상 이상.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도 그렇게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한다. 아, 도구에 불과하구만. 이게- 여기서는 그냥 성적 해소 물건에 물건을. 네. 불과한 거예요, 여성은.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네,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책임하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지고 이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든지 이런 공유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 냉담하다. 그리고 거짓말 완전 쉽게 한다. 거짓말 잘하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반사회적인 행동 당연히 하고 공감 능력 없고 죄책감도 없고 행동 통제 능력 없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기만적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특성이 우리가 아까 같이 다 살펴봤잖아요. 이런 특성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야, 오리지널 사이코패스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공판 과정에서의 이 심리센터에서는 얘 그냥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맞아. 진단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딱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보호관찰소 울산 보호관찰소에서도요. 여기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통 이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재범 위험성 하잖아요. 평가. 예. 그래서 그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 소라스라고 K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K 보통 7점에서 한 13점 요게 이제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7에서 얘는 그러니까 7점 나와도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는 맥스 13점. 5 이하 나와야 되거든요. 예. 7에서 13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재범 위험성이. 보통 이제 7에서 13 사이에 있으면 높다라고 평가되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13점. 높음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 PCLR 했더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23점. 우리나라는 25점 이상 25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는데 근데 뭐 꼭 23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심리센터에서 할 때는 얘 완전 그 사이코패스 특징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PCLR은 그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지만 얘 기타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은 얘 재범 위험성은 높다. 특히 성범죄 관련. 성범죄 관련돼서 얘 지금 강간 2번이나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전자발찌 이제 20년 부착한 거고요. 얘 지금 20대 초중반이어가지고 나와도 교수님. 큰일 나나 얘. 이거 이런 40대 한 초중밖에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뭐 이 새끼 민사소송하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이런 놈이 살고 있네 우리 사회에. 진짜 이게 뭐 황당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죠, 뭐 교수님.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런 사건이 다 있었네. 어휴 참.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붙였구나. 비면식 여성 강간 살인 미수 사건. 예. 그렇지 비면식이지. 뭐 이 정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당일날. 그러니까 이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는 당일날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으러 갔다가 옆자리에 앉아서 있던 그 또라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찍혀갖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루 사이에 만 22시간 동안 에헤. 그냥 지옥을 체험한 거야. 지옥을. 그런 거죠. 안 죽은 게 다행이야.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부지게 덤볐다면 큰일 났어요. 어쩌면 이 여성 살해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여성이 이 여성 성향이 좀 소극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뭐 완전히, 겁이 예, 예. 많은 여성일 여성. 수도 있어서 맞아요. 쉽게 제압이 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살았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택시 탔을 때 근데 이미 제압이 돼 버리면 공터에서 목까지 졸르고 아 여기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정말 죽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타 할 때 군소리 못하고 졸졸졸 따라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완전 제압이라는 거예요. 완전 제압이에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네. 억압이 된 거죠. 제압되다 보니까 택시기사한테도 뭐 말 못한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또 막상 저 아파트 앞에 내리니까 이거는 일정한 장소로 끌려가면 정말 죽겠구나 해서 그나. 한 번 덤벼 본 거고 거고. 거기서 또 그 좌절됐고 그렇죠. 그냥 씨알도 안 맥히게 두들겨 패서 질질 끌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아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없네. 그래서 이제 포기. 근데 또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현관 앞에서 나름대로는 안 들어가 본 그게 거야. 이제 거부의사인데. 네, 나름대로. 근데 뭐 망치 출연하니까 뭐 거기 뭐 의식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것 같아. 이 여성은 내가 볼 때는 만 22시간 동안 진짜 저승 갔다 왔어. 저승.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트라우마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여성? 이거 트라우마가 2017년 사건이면 이제 아유, 한 근데 10년 좀 안 됐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이 트라우마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18년이면 지금 이 새끼가 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여성분이 신경 쓰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이 혹시? 새끼 기어 나오는 시간.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전자발 채우기도 할 거고요. 예. 이 사건의 내용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이 쭉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 내용과 관련돼서는 교도소 당국에서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법 당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놈이라는 거. 이 새끼가 출소하는 날 이 새끼의 범죄 사실 일체 같은 거를 확인해서. 그 해당 경찰서로 보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얘는 이제 이 경찰이 관찰할 거예요. 관찰하는데 이 새끼는 중점 관리 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이놈은 예.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에 들어가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이 새끼 행동 관찰하거든요. 계속 보죠. 예. 지구대형 저 경찰 하나 지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담당 형사도 또 지정을 해요. 그래갖고 크로스 체크해서 이 새끼 행동 관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마음 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늘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부지불식간에 이게 뭐 예상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특정 대상이 나한테 원망을 가지고 막 그렇죠. 원한 때문에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원망을 안 가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해당 사항이 거라는 거는 그래도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내가 무슨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맞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아마 심리 치료 많이 했겠죠. 많이 하셔야 트라우마 될 치료 것 같아요, 많이 진짜.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추후라도 출소한 이후에 경찰 당국에서 이건 악마입니다. 이 새끼 관찰 잘해. 악마예요, 정말. 이 새끼 관찰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놈은 우리 사회에 그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놈이니까 예, 관리 진짜 꼼꼼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홍유진 박사님 거 가지고 온 거는 아이고 뭐 신경질이 막 나네. 그렇죠, 막 진짜. 짜증이 막 나네. 이거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살고 있나? 이런 악마가. 그러니까요. 지금 교도소에서 밥 잘 먹고 잘 처먹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유, 그냥 시름시름 앓으시면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휴머니즘인데. 예, 오늘 홍 박사님이 준비해온 22시간의 지옥. 네. 극강의 폭력성과 반사회성 인간에 대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